249페이지를 보면 서경별곡이랑 장성남의 배를 밀며가 있는데 참고로 이 배를 밀며를 배웠으면 배를 매며를 배워야 돼요. 두 개 가지가 어떤 세트 아이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는데 얘들아, 서경별곡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볼게. 서경별곡. 야, 이 작품 갈래가 뭐니? 이거 갈래가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만 더 그러면. 서경별곡이라는 이 작품을 나는 지금 처음 봤다. 손 좀 들어봐. 없지? 분명히 본 적 있어, 그죠? 내신 대비가 됐든 기출이 됐든요. 갈래가 뭐냐고. 고려가요.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당장 어떤 반 친구들은 꼬꼬마들은 말할 나이가 없고요. 가사 이래요. 길잖아. 네, 가사 아니야. 고려가요야. 선생님 이거부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려가요가 수능에 나온 거는 없어. 그래서 수능 출제 가능성은 매우 극히 적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문들은 우리가 선생님이 다 빼놓지 않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작품도 그냥 구모 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수능 대비할 때는 우선순위를 좀 제껴놓고 봐도 괜찮은 작품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해인가 갑자기 제망매가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참고로 제망매가 나왔던 해가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98년도야.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해서 좀 지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서경별곡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이 길잖아. 근데 이 작품은 고려가요니까 얘들아, 고려가요의 기본적인 특성 두 가지. 고려가요의 특성 두 가지. 그것도 아는데 잠깐만 이거 먼저 할게. 분연체. 다른 말로는 분절체적 특성을 지니죠. 연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챕터가 똑똑 지금 세 연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거. 두 번째, 방금 얘기 나왔던 후렴구나 염구 혹은 조흥구.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들이 존재한다. 특히 후렴구나 염구는 왜 존재하는 거야? 이 작품의 갈래적 특징 때문에 그렇죠. 고려가요는 원래 고려 때 불리던 노래야. 근데 그 고려 때 불리던 노래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글로 적혀있는 이유는 기록을 언제 했기 때문이지? 조선시대 넘어와서 한 거야. 어디서 기록했죠? 고려 때의 민요, 백성들의 노래가 조선 궁중 음악으로 편입이 됐잖아. 그래서 민요는 기본적으로 몇 박을 가지고 있지? 아리랑, 아라리요. 쾌지나, 칭칭, 나네. 몇 박? 세 박자. 그러니까 삼음보라고 하죠, 우리가. 삼음보의 박자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론 삼음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삼음보의 기본적인 박자를 가지고 있는 이 민요들을 궁중음악은 중국의 궁중음악이었던 정악을 받아들였거든. 그 정악의 박자에 맞추려고 하니까 막 하다 보니까 박자가 맞을까 안 맞을까? 맞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일정한 구절을 음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걸 그래서 우리는 여음구나 조음구라고 부르고 혹은 후렴구를 통해서 서로 다른 민요들 A 노래, B 노래, C 노래를 마치 1절, 2절, 3절인 것처럼 합치는 기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통일해주는 기능을 했던 게 바로 후렴구라고 보시면 돼. 이해됐어? 후렴구랑 여음구, 조음구는 그런 의도 때문에 바로 요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물론 분열체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노래들을 합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이렇게 길어 보이지만 실은 몇 줄 안 되는 아주 짧은 노래야. 자, 볼게. 첫 번째 줄만 잠깐만 써보면 구절이 이렇게 돼 있죠. 서경이 아들가 서경이 셔울히 마르는 위 잠깐만 위 증질가가 아닐 텐데 두어렁성이지. 대평성대는 가실이고요. 위 두어렁성 딸인들이 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구절만 본 거예요. 얘들아 일단 실제로 읽어야 되는 부분을 결과론적으로 말해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내용 파트야.
나머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자,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라는 말에서 이 서경이라고 하는 그 노래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어절을 한번 반복해주고 그 뒤에 아질가를 붙여넣은 다음에 본 게임을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문장을 보시면 닦은 곳 아질가 닦은 곳 여일물온 아질가 여일물온 괴실한데 아질가 괴실한데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럼 이거는 왜 집어넣은 걸까? 박자 맞추려고 집어넣은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뭐라고 부른다? 여음구라고 부르는 거고요. 됐죠? 두 번째, 위 두어렁성 다링디는 각 지문마다 각 행마다 반복되는 구절이죠. 반복되는 구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후렴구라고 부르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굳이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음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구절이고요. 참고로 밑에 있는 구절은 아마 악기 소리나 몇 가지 소리를 의성어, 흉내낸 말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먼저 하실 작업이 있어. 이 작품을 볼 때 쉽게 읽는 방법. 펜을 하나 드시고 아니면 현관펜 같은 거 하나 드시고요. 읽어야 될 부분만 표시하면 되게 쉬워. 표시해볼까? 한번 읽어볼게.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심지어 이거 완역본이잖아, 그죠? 닦은 곳 소성경 교회 말은 여해물온 길쌈배 버리시고 괴실한데 우려검 존인너이다. 됐지? 여기까지 다 표시됐나요? 두 번째 표시해볼까? 알아서 표시해봐. 구슬이 바위에 드신 달 긴 이 땅 그치리이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신이야 그치리이까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놓은다 사공아. 그렇지. 내각시 럼난디 몰라서 가는 배 얹추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 뱉어들면 꺾으리이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 그럼 봐봐. 되게 짧은 노래 아니야? 그렇지? 이게 다야. 여기만 읽으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 작업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가볼게. 자, 1년부터 무슨 얘기하는 작품인지 봅시다. 서경이 이게 원문이 서울이 마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는 뭐이지만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경은 서울이지만 이란 뜻이겠죠. 오케이? 참고로 서경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지명인 지명으로 따지면 평양을 말하는 거거든. 고려수도 어디지? 평양이잖아. 오케이? 서경이 곧 뭐예요? 서울이지만 즉 우리의 수도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수도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서경은 서울입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래요. 서경이 서울인 건 알겠어. 그런데 닦은 곳 소성경 궤에 마르냐고 했는데 이 소성경 앞에 먼저 닦은 곳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닦다가 우리 왜 그 건물을 지어 올릴 때 털을 닦다라고 표현을 하죠. 혹은 뭔가 기어 올릴 때 기반을 닦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이때 닦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성경이라고 하는 건 리틀 서울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이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서울 2.0 그 개발 사업이 있었구나. 그렇지? 서울 리모델링 하는 거구나. 청계천 정비 사업하고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닐까? 됐어요? 그러니까 재중수한 이 서울을 나는 다음 말이 중요한 거야. 뭐 한다고 했어? 고유의 말은이라고 돼 있지. 그 말은 괴다로부터 온 말이에요. 괴다를 무슨 뜻으로 번역해야 되죠? 우리는 사랑하다라고 번역하죠. 사랑합니다. 난 서울을 사랑해요. 근데 여기서 서울을 사랑하는 게 I love, I 서울 you 그것도 아니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닐 거고 뭐 말하는 거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난 좋아요. 그 소리시죠. 전 서울 살아요. 난 이 서울이 너무 좋아요. 지방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선생님 한번 얘기했었나? 무슨 무인도 다큐를 봤는데 이거 얘기 안 했었나? 아니 그 며칠 전에 밥 먹다가 우연히 그 EBS 다큐 재밌는 거 겁나 많아. 골라 듀운 다큐 이런 게 있어요. EBS가 듀운이잖아. 그 김상훈 선생님인가? 그분도 듀운 다큐 만들잖아, 교재. 아무튼 간에 골라 듀운 다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삼성생명인가? 거기 초창기 mem버인데 은퇴하셨어, 최근에. 은퇴해서 섬을 사셨어. 겁내 멋있어. 섬을 샀어. 섬을 사가지고 거기서 그 귀촌 라이프를 즐기시는 거야. 참고로 섬 안에 들어가는데 낚시용 보트 한 대와 출퇴근용 보트 한 대, 배 2대. 참고로 그 운송 세상 면허 따셨고, 그리고 그 안에는 굴삭기,
왜냐면 나무 심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친구 불러서 노는 얘기 나오더라. 근데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부러운데 내가 하고 싶지는 않다. 불편하잖아. 선생님은 밑에 내려가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하나 사 먹는 게 더 편해. 그죠? 그런 좋은 생활을 마다하고 거기 굳이 갖고 싶진 않더라. 나도 이제 도시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쉽게 안 터지는 데서 어떻게 놀겠어. 그지?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도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지역 난 사랑해. 굳이 뭐 저런 무인도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뭐였어? 여해물온 길쌈배 버리고. 근데 여의다라는 말로부터 또 온 거죠. 이거는 여의다는 무슨 뜻이야? 헤어지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여해물온이라는 말은 그러면 여의기보다는 헤어지기보다는 뭘 버리고? 길쌈배 버리고서라도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갈게요. 괴실한데. 괴다는 또 무슨 뜻이야? 괴다? 사랑하다라니까? 괴실한데 우러공 존니노이다 쫓겠다라는 얘기는 쫓아가겠다라는 얘기겠지? 따르려 한다. 근데 우러곰에서 이때 이 곰이라고 하는 건 강세 접사야. 오케이? 앞에 했던 말을 두 번 반복해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울어가 되는 거니까 울다가 우리가 오늘 cry 맞습니다. 사랑만 해주신다면 나는 내 길쌈배도 버리고 울며 따르려 해요 라는 얘기지. 오케이? 즉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어? 당신이 나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아니지. 난 당신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고향 버릴 수 있고 내 직업 버릴 수 있는 거. 길쌈배라고 하는 건 길쌈하는 배틀이라는 뜻인데 여성 화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옷 만드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치? 옷 만드는 건 화자의 뭐 직업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 내 지역과 내 일 모두 버리고서라도 당신을 따라갈 테야 라고 말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 1년의 중심 내용 결론적으로는 이별의 정한 쓰면 되는데 그 정한이 심지어 어떤 레벨로 나와 있어? 거부까지로 나와 있죠. 나 이별하기 싫은데? 나 다 버리고라도 따라갈 건데?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1년의 내용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멍미하는 거죠. 1년에서는 다 버리고 따라갈 테야 라고 말했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2년에서 무슨 얘기하나 보자. 구슬이 바위에 디다 뭐야? 디다. 디신달. 디다. 지다야. 9개월만 안 된 거니까. 지다는 지다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지더라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 끈이 끊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무슨 법 쓴 거야? 서리법. 서리법은 왜 쓰는 거지? 강조. 끊어질 리가 없다 말하고 싶은 거지. 밑에 있는 구절을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 다음 구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천년을 외로이 사랑한다고 한들 믿을 신자죠.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그칠 리가 없다지. 자 그럼 보자. 일단 표현법으로는 이 두 개에서 서리법 봐야 되고요. 대꾸법 봐야 되는 건 알겠지. 근데 이 녀석은 상징적 의미를 잘 봐야겠죠. 자 요렇게 끊어주시면 되고 결국 구슬이나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말일까? 우리 둘의 사랑. 오케이? 우리의 인연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바위에 떨어지거나 외롭게 살게 되는 것은 고통과 시련의 상태에 놓이는 걸 말하는 거지 이별의 상태에 놓이는 걸 말할 거야? 여기선 이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 사이의 그 사랑은 절대로 그칠 리가 없다, 끊어질 리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 됐어요?
즉 당신이 나를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 둘의 사랑은 절대로 끝날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오케이 요거 알겠어. 근데 이게 1년하고 2년하고 연결이 되는 게 맞냐고. 스토리가 맞아? 이러면서 안돼 나 다 버리고 따라갈 거야 라고 말했던 여자가 난 당신만 믿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혹자는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남녀의 합가다. 이거를 듀엣송으로 번역하면 얘가 스롱이고 아니지 얘가 아이유고 얘가 스롱인 거지. 그래서 너무 옛날 노래인가? 아무튼 잔소리처럼 당신 나 못 버려. 난 당신 떠나갈 거라고 말했더니 날 믿어줘요 제발. 우리 둘의 사랑을 믿을게요. 변치 않을 거예요. 말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참고로 이 서경별곡이 모평에 나온 작품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잖아. 모평에 최근에 나왔을 때 문제를 뭐로 내냐면 이 2년 가지고 냈어요. 이 두 개가 왜 다른가? 이게 바로 잘 기억해. 삽입가요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삽입가요라고 하는 건 노래가 일정한 뭐 예를 들어 이별 노래다라고 하면 이별 노래 전형에 해당하는 어떤 코드를 이런 고려가요에서는 자주 들고 오는 게 있더라. 즉 이 노래가 너무너무나 유명해서 이별 노래만 튀어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참고로 그 근거는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에 6년에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다. 정석가 혹시 알고 있나? 샥샥기 쉐몰의 별에 발현하면서 시작하는 그 작품 있죠? 바스락거리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그 구운 밤에서 싹이 난다면 그때야말로 난 당신과 이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치? 이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화제의 소망을 강조하는 그 내용, 그 노래. 거기에 6년이 또 이거야 가사가. 알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노래들이 이렇게 서로 교섭했다라고 하는 고려가요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참고로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선생님 보조자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2년이었는데 3년은 더욱 격해집니다. 자, 어떻게 격해지냐면 자, 가보자. 3년.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자, 대동강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또 그 한국 문학의 또 유명한 대표 원형 상징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지. 우리 고전 시가에서 맨날 이별만 했다 하면은 장소가 어디더라? 이거는 파란 펜이 떨어졌어. 잠깐만 어떻게 조금만 버텨보자. 너도 충분해. 자, 이별만 하면 어디서 이별을 하더라? 물, 강, 그치? 물의 원형 상징. 물은 곧 뭐다? 물론 물의 이미지가 이별만 있는 거 아닌 건 알지? 정화, 재생, 죽음, 삶 이런 것들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물이 이별의 이미지로 쓰이고 있었고 그 물의 어떤 계보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작품이 공무도화가부터 시작하잖아. 공무도화가 그다음에 이런 서경별곡으로 이어지고 그 물의 이미지가 송인 같은 작품에서도 이어지고요. 오케이? 자, 같은 패턴이야. 이별의 장소는 꼭 이렇게 강이에요. 근데 그 대동강 넓은 줄을 모르고 대동강이 넓다는 얘기는 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그렇게 멀리 가버린다라는 뜻이겠지. 그럼 여기서 요 단어 적어놓자. 넓다라고 하는 시어는 그만큼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감을 표현한 시어 정도로 잡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넓은 것도 모르고 배를 내어놓았냐 사공아. 왜 썩을 놈은 배를 낳아서 사공 너희 나쁜 놈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밑에 줄까지 한꺼번에 하자. 사공한테 일단은 원망을 붓고 있죠. 분명히 대동강은 너무 넓어서 갈 수가 없는데 사공 네가 배를 꺼내놓았기 때문에 내 님이 떠나간 거잖아. 참고로 이별 오래에서 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주변 상황을 탓하잖아. 그치? 사랑하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공에 대한 원망의 키워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사공한테 막 저주를 퍼붓죠. 저주를 퍼붓는 구절입니다. 내 가시 럼난디 몰라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해석하자면 근데 참고로 이거는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대세인 해석을 보여드리는 거야. 이거는 해석자에 따라 뜻이 좀 달라져요. 이거를 네가 실험난디 몰라셔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로 하고 이거는 내 가시, 가시는 각시예요. 오케이?
럼나다라는 것은 음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각시 음란한 줄도 모르고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라고 하면서 이 사공아 말은 안 했지만 이 사공 썩을 XX 삐삐삐삐야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무슨 소리? 그러니까 네 각시가 갑자기 음란한 게 무슨 상관인데? 그럴 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마누라 간수나 잘해 이 새끼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자면 네 마누라 간수도 제대로 못해서 음란해가지고 지금 딴 남자랑 바람 피고 있는데 왜 엉뚱한 우리를 이별시키고 있느냐? 오케이? 네가 이별할 따생은 나랑 이 두 사이가 아니라 네 마누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를 퍼붓는 이유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 알겠죠? 내가 그 이별을 하기 싫으니까 딴 데로 탓을 돌려버리는 거야. 됐죠? 자, 그런 다음 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또 대동강 건너편에 가면 잠깐만. 대동강 건널 때는 사공이 문제였고요.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이게 원문이 고질려인데 건너편에 있는 꽃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꽃이 뭘 말하는 걸까? 딴 여자야. 오케이?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배 타들면 꺾어버리겠다. 이 소리라고. 오케이? 너무 잔인한가? 자, 꺾어버리다. 꺾어버리겠습니다. 그 꽃 내가 꺾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딴 여자 만나기만 해봐. 그렇지? 좀 예쁘고 얌전하게 표현하자면 염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는 원망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작 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를 못해요. 원망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살아가는 사람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공 너 때문이야 이놈아. 딴 여자가 유혹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1년과 비슷한 코드, 이별을 매우 강렬하게 거부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고, 이별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님이 그립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그래서 좀 얌전한 버전으로 이별의 정한 이렇게 부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을 살펴보았고요. 참고로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단어 처음 듣지 않나? 아니 처음 듣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남녀 상열지사라는 단어 기억나? 오랜만에 듣죠? 남자랑 여자 사이에서 서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야기.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하는 부끄러운 짓의 개념은 손만 잡아도 원래 부끄러운 개념이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7살 이상인데 지금 참고로 조선의 양반들이 우리 강의실을 들여다보면 이런 천이 공노할! 이라고 말을 하실 거예요. 왜일까요? 어디 감히 여자들이 감히 남자들과 함께 앉아서 공부를 해. 이딴 식으로 소리를 얘기했지. 그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하적 발언들이 실제로 조선시대에 많았으니까 그때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냐. 그죠? 여러분들 갑자기 딴 얘기인데 고식지계라는 말 알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잘 모르지. 근데 뜻은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임시방편이라는 뜻이야. 임시방편이라는 뜻인데 이 고식지계가 왜 임시방편이라는 뜻이냐면 이 고가 시어머니 고자예요. 여러분들 왜 고부간의 갈등이란 말 들어봤지? 그 고할 때 그 고가 이 고야. 식은 아이를 말해요. 즉 여자나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계책이란 뜻이야. 즉 어리숙한 계책이란 뜻이거든. 제대로 된 준비된 계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여성들이 하는 것, 애들이 하는 것 따위로 그냥 끌어내리는 그런 결들이 조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치? 어디 여자가 저렇게 나대? 라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을 남녀 상현지사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강렬한 사랑의 어떤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보셨고요. 보조자료 잠깐만 열어주자. 39페이지 좀 열어주면 잠깐 확인하고 갈 게 있어. 친절하게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자, 39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오른쪽 아랫단 기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019학년도 육모평에 나왔었는데 이 줬다라고 하는 건 임의 곁을 잇고 싶은 하자의 소망을 들으는 거 맞지?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이거 넘어가고. 두 번째,
서경별곡의 제2연에서 염구를 제외한 부분,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요 부분은 민요의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문인 이재현도 당시 유행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노래가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한시 버전도 있고 정석가에 삽입된 버전도 있고 서경별곡에 삽입된 버전도 있는 개념인 거야. 물론 당연하게도 민요 버전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같은 예형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고 뭐가 동일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고를 밑에 선지로 만들어 놓은 것만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때 최근에 19년에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이 작품을 또 구모에서 굳이 끌고 오신다고 한다면 구절의미 파악하는 정도로 좀 활용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서경별곡 첫 번째 작품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됐나요? 자, 잠깐만 판서 한 번만 지우고